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연예가 이슈들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강희롱의 이슈 토크입니다. 이번 주엔 가수 영탁 소식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탁이 고백한 솔직 비하인드 가정사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영탁은 지난 2일 업로드된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 어릴 적 자신을 위해 무속인이 된 엄마의 사연을 고백해 뭉클하게 했는데요. 영탁은 어린 시절 잦은 사고 때문에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유독 이렇게 잘 넘어지거나 또 운이 없어서 지나가다가 부딪히거나 이렇게 다치는 유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영탁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고등학생 때는 집 난간에서 떨어져서 발목이 30조각 난 적도 있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이렇게 아들이 크고 작은 사고 때문에 자주 다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을 정도가 되니까 엄마로서는 엄청난 걱정이 됐겠죠. 모친은 원래 기독교 신자였는데 우연하게 무속신을 모시지 않으면 이런 아들의 사고가 계속될 거다라고 경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물론 종교적인 부분이고 개인마다 다른 차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탁의 어머니는 이런 영탁이 어렸을 때 상황에 처해서 불가피하게 무당의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영탁이 직접 고백을 했는데요. 짠한형을 진행하는 신동엽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들을 위한 결심이 대단하다, 엄마의 결심이. 영탁과 이날 게스트로 함께 출연한 배우 김웅수, 연기파 배우죠. 김웅숙 씨는 또 역시 어머니가 바로 신이다 라고 이렇게 감동 사연에 대해서 호응을 했는데요. 영탁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군 출신이었는데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집안이 꽤 보수적 였다고 그러는데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들의 진로, 손자의 진로에 대해서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여를 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조언이라든가 방향을 개인의 의견 정도 제시, 부모라 하더라도 그렇게 개인의 의견은, 자녀의 의견을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시대가 됐지만 과거 20,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굉장히 집안에서 방향도 정해주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또 아주 고집스럽게 그러는 집안도 있었죠. 영탁은 광고 홍보학을 전공했고 또 그래서 부모들은 그 광고 홍보 쪽 관련 평범한 일반 회사원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는데 영탁은 일찌감치 노래에 관심이 많았고 음악 쪽으로 진로를 정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정적 분위기 때문에 음악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본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니까 영탁은 끝내 고심 끝에 자신의 진로를 음악 쪽으로 결정했고 아버지는 노래한다는 이유로 무려 4년 동안 영탁과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완고하고 단호했다는 얘기인데 신동엽이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겠지만 이해를 하면서도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멘트를 줬는데 아마도 그렇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느냐. 영탁이 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웅수도 지금은 아버지가 아마도 우리 아들이 영탁이야 라고 자랑하실 것 같다, 이렇게 따뜻하게 한 말을 해줬습니다. 영탁도 두 사람의 따뜻한 한마디에 아버지가 예전에는 응원도 못 해주셨지만 지금은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에 굉장히 대견해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요. 영탁은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에 스타가 됐죠. 아버지가 당시에 미스터트롯으로 급부상한 직후에 이놈 그래도 노래같이 하네라고 처음으로 노래를 아들의 노래를 인정해 줬다고 그러죠. 당연히 지금은 아버지도 열렬한 팬이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친구들한테 아들 자랑에 늘 여념이 없다고 하는데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가수로 뜨지 못하고 힘들게 살게 될까 봐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수를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지 결국 고집을 꺾지 못해서 가수로 진출했고 4년간
단절하는 이런 시기도 있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가수로 성공하고 난 뒤에는 누구보다 기쁘고 환영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들 사랑이 각별한 영탁의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한쪽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러죠. 무속인이 된 어머니, 뒤늦게 아들을 인정해준 아버지, 그리고 수많은 눈물과 노력 끝에 영탁이 가수로 성공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고백을 넘어 가족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화해라는 공감할 수 있는,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인생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탁재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송인 탁재훈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이죠. 노빠꾸 탁재훈. 구독자가 18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채널입니다. 탁재훈 유튜브 채널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노빠꾸 채널, 탁재훈이 아닙니다. 탁재훈이 진행하는 노빠꾸 채널이 채무 불이행으로 10억 원대 소송을 당했다, 이 얘기입니다. 탁재훈의 이름이 걸린 채널 이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도가 나가도 탁재훈이 마치 직접 관련이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는데, 엄밀히 말하면 탁재훈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단히 제가 사건 개요를 얘기하면, 채널 운영자와 제작사끼리 다툼을 생긴 분쟁입니다. 채널 소유권이 이전되고 지분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건 속에 등장하는 핵심 당사자는 노빠꾸 제작사인 더 서비스 센터, 그리고 제작사 하이스쿼드 소속 A씨, 다른 제작사입니다. 그리고 A씨가 지난 2023년에 제작사 더 서비스 센터에 소개한 캐나다 출신 B씨, 이 사람도 제작사 관계자이고요. 이렇게 세 사람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더 서비스 센터는 노빠꾸 탁재훈을 운영하는 제작사고, 탁재훈과 호흡을 맞춰온 제작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더 서비스 센터하고 새롭게 관계한 A씨, 이 양측이 합작법인 시그마 스튜디오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B씨, 캐나다 출신이라는 이 B씨를 이사로 이축하죠. 그렇게 세 파트너가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새롭게 노빠꾸 탁재훈 제작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노빠꾸 탁재훈 제작 대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A, B, 그리고 더 서비스 센터가. 그래서 A씨는 2달 뒤인 2023년 12월 탁재훈 전 소속사 크롬 엔터테인먼트에 10억 원을 주고 채널 지분을 100% 인수하게 됩니다. 또 B씨도 채널 지분 일부를 A씨처럼 인수하면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B씨 제안으로 A씨가 먼저 더 서비스 센터로부터 채널 지분권 51%를 7억 원에 인수를 하죠. 51%를. 그리고 인수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고 10억 원에 인수를 한 다음에 이거를 B씨한테 7억 절반, 그러니까 51%니까 절반보다 조금 넘죠. 이거를 이제 7억에 대파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10억에 샀고 더 서비스 센터에, 그리고 절반 정도를 7억에 팔았으니까 수익이 좀 남겠죠. 한 4억 가량을. 그래서 시세 차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또 B씨는 또 별도로 이거를 7억에 사면서 더 서비스 센터로부터 A씨한테 소개했던, 채널을 소개해서 지분 일부를 팔게 한 그 공로, 그러니까 소개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별도로 받습니다. 통상 우리가 동물 양국을 보면 동물이 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먹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먹이를 놓고 다툽니다. 엄마 강아지와 자식 강아지도 먹이 때문에 다툽니다. 사람은 먹이 가지고 다투지 않죠. 자식이 먹이를 먹으려 하면 엄마는 입에서 뱉어서라도 주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다툼은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돈이 관련된 것은 거의 다툼이 발생합니다. 연예계도 마찬가지,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A, B, C 간에 이제 돈이 입금된 이후에 A, B, C가 태도가 달라집니다. 돌변하죠. A 씨는 작년 5월과 6월 두 차례 걸쳐 채널 수익금을 나누다가 7월부터 정산을 거부합니다. A 씨가.
이유는 탁재훈의 출연료 때문인데 지금껏 수천만에 달하는 출연료를 혼자 부담해 오다가 이제 지분이 양쪽으로 날렸으니까 이 혼자 부담해온 이 출연료도 부담스럽고 또 양도대금 등을 상계 처리한다는 조건, 그리고 또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물론 주장입니다만. 그리고 B씨가 이거는 자기네 자체적인 문제겠지만 유흥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해고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그거는 원인은 결국은 돈의 액수의 지분의 어떤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는 돈의 차이, 돈에 얽힌 사연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유가 조건이 따라 붙는 겁니다. 더 서비스센터는 작년 11월 FA 신분이었던 탁재훈과 접촉합니다. 탁재훈은 그동안 크롬 엔터테인먼트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 기간이 작년에 11월에 끝나서 더 서비스센터는 탁재훈과 노빠꾸 탁재훈을 진행한 제작사이지만 이참에 탁재훈을 영입하려고 제작사로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려고 논의를 했는데 매니지먼트 계약은 결국 불발됐고 말았고 탁재훈은 이제 현재는 크롬 엔터테인먼트 계약이 끝나서 신생기획사 탁이엔트로 둥지를 씁니다. 지금 수속사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매니지먼트 계약이 얼그러지면서 A씨와 B씨는 작년 12월에 더 서비스센터의 노빠꾸 탁재훈 채널 관리자 권한을 삭제합니다. 자신들이 이제 지분을 인수했으니까 독단으로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탁재훈의 출연 계약은 A씨가 단독으로 쥐고 있고 이것도 서로 또 뭔가 좀 입장이 다릅니다. 채널 운영권은 B씨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더 서비스 센터도 지금 골치 아프게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채널 출연 계약권도 그렇고 운영권도 이제는 단독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개월간 손실액을 고스란히 제작사로서 떠안은 이런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더 서비스 센터가 지난 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씨가 소속된 하이스코드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B씨가 채널 소개비로 받아간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도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하고 이 또한 법원에서 인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재판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관계의 법적 소송이 걸렸다 이 내용이었는데 이게 마치 탁재훈이 법적 소송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탁재훈은 사실 크롬 엔터테인먼트 소속돼 있으면서 매니지먼트는 그다음에 제작사 더 서비스 센터와 호흡을 맞춰서 출연을 하는 이런 지분을 갖고 있다가 지분을 이제 되팔았죠. 일부를. 그래서 그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탁재훈은 아무런 그런 이 법적 다툼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출연료만 받고 하는 거고 책임도 없고 지분도 없다 이렇게 분쟁에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채무 소유권 지분 일부를 갖고 있던 걸 다 남겼으니까 탁재훈은 그동안에 출연할 때 지분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지분 수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연료는 좀 낮게 책정을 했다고 그래요. 작년 그러니까 지분을 넘기기 전까지는. 근데 지분을 이제 완전히 넘긴 다음에는 출연료를 현실화했다. 그래서 출연료를 기존의 출연료보다 3배를 올렸다. 이게 이 소송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그렇지만 탁재훈으로서는 정당하게 자기의 출연료를 전체 수익에 합당한 자기의 출연료를 받아온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보다 적은 비용의 출연료를 받은 것을 현실화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들이 나오면 유명 스타, 가장 인기가 있는 배우가 걸려 있는 부분이면 일반 대중은 탁재훈 이렇게 탁재훈부터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저한테도 탁재훈 이 소송 이후에 탁재훈이 이제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연예계 사람들조차도 파악을 잘 못해요.
기사에 보도된 제목만 보고 되게 그러는 건데, 어쨌든 탁재훈 속사 측은 이번 법적 분쟁 이슈 때문에 탁재훈 개인 이름 그리고 채널에도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채널 이미지에 타격이 생기니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